사회복지와 복지제도의 조회수는 다른 주제의 조회수와 달라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 이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혼란을 느꼈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설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대비 7월 15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자, 다시 설명해 보면 A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러면 이건 사회보험이죠. 그리고 B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하면 공공부조입니다. 그리고 가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나 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90%, 나 지역은 지역 전체 인구의 80%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90%와 80%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여기에 중복자 수급 비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지 여백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65, 25 이렇게 되니까 지금 90%입니다. 그래서 10%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 인구에서 65%, 25%, 10%이 얘기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중에서 A만 받는, B만 받는 65, 중복은 10%이 얘기예요. 그래서 총 90%가 수급자다 얘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표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숫자를 표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 지역도 71%, 14% 이러면은 100%가 되기 위해서 15%가 중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100%는 전체 80%가 100%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역 주민, 나 지역 주민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80만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를 다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숫자들이 580, 여기는 90을 곱해졌고, 여기는 80을 곱해졌죠. 마찬가지 90, 80, 90, 80 이렇게 곱해주는 숫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보장 제도 수급자 비율은 90%고 가 지역은, 그래서 인구는 900명이죠. 나 지역은 80%에 800명이 된다는 거. 이 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기가 쉽게 해결됩니다. 기억,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B 중복 수급자 비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AB 중복 수급자 비율이죠.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AB 중복 수급자 비율. 얘랑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안 됩니다. 자, 얘랑 해서 더해서 나누기 2. 이러면 12.5가 되죠. 12.5가 아니죠. 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90과 120 해서 21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5입니다. 10.5%. 얘는 10.5%라는 얘기입니다. 가 지역 전체 인구 중 AB 중복 수급자 비율, AB 중복 수급자 비율은 가 지역에서 지금 10%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헷갈려도 답은 이미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출제돼서 이런 거지, 좀 어렵게 출제되면 이게 10% 뒤에 이게 10% 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전체 인구 중에서는 9%밖에 안 됩니다. 9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9%와 10.5%를 비교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앞부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크다 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됩니다. 좀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니은,
나 지역에서 AB 중복 수급자 수, 나 지역에서 AB 중복 수급자 수 120명입니다. 그죠? 120명. 나 지역에서 A, 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 비수급자 수는 200명이죠. 그래서 120명과 200명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많다 틀렸죠. 그래서 중복 수급자 수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디귿 강제가입이 원칙이 적용되는 강제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면 사회보험은 뭐라고 했죠? A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A의 수급자 수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많다. 얼핏 보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반드시 뭘 더해야 됩니까? 중복 수급자 수, 즉 90, 120을 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과 120을 더한 값은 675와 688이 됩니다. 그래서 나 지역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보기가 됩니다. 즉 강제가입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과 리얼에 나와 있는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이러면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얘도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면 이 수급자 수는 688이라고 하는 걸 한번 계산해서 구했죠. 그걸 가지고 보니까 가 지역에서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생활은 뭐예요? 225, 90 중복수급자도 다 포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15명이죠. 이보다 훨씬 더 많죠.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자연히 기억, 디귿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조건에서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숫자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문제지 여백에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됩니다. 585, 22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9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드시 해놔야 쉽게 풀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2025 학년 수학능력 시험 대비 5월 14번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A.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이름 뭐예요? 얘 A는 공공부조구나. B.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이죠. C.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ABC 정리되었죠. 그러면 이제 1번 상호부조 원리 뭐예요?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B. 선별적 복지 뭐예요? 선별적 복지는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제가입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이죠. 사후처방적 공공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전적 지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이죠. 그러면 보니까 4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했을 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2학기 1차 지필평가에 대비하는 자료들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